자, 이제 계획에 계속 연결되니까 많이 힘들실 텐데요. 거의 끝나갑니다. 자, 우선 그 기본 계획이었죠. 기본 계획의 틀이 아까 광역과 유사했었으니까 좀 편할 겁니다. 그럼 기초조사, 공청회 의견 청취, 예비적 3단계죠. 요거부터 먼저 보고 그리고 책을 가지고 보고 다시 내용을 봐요. 자, 32페이지입니다. 수립 절차 1번 보면 기초조사 나와 있죠. 기초조사도 당연히 수립자가 수립할 때 하니까 당연히 수립자가 조사를 하겠죠. 그러면 기본계획의 수립자가 누구다? 6인이죠. 6인만 수립하죠. 그리고 교재를 보시면 6인 확인하시고요. 6인은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 변경할 때 미리 인구, 경제, 사회문화 등에서 조사, 측량한다는 얘기가 나와있죠. 바로 이것이 기초조사입니다. 누가 한다고요? 6인이 한다. 근데 조사, 측량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 밑에 줄 보면 6인은 기초조사 내용에 두 가지가 추가돼요. 토지, 토양, 입지, 활용 가능성에 토지 적성평가 미줄치고 토지 적성평가와 또 재해 취약성 분석의 미출, 재해 취약성 분석을 포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광역에서 기초조사에는 추가되는 게 없었는데 도시군 기본계획에 추가되는 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뭐다? 토지 적성평가 그리고 재해 취약성 분석 요 두 가지가 추가됩니다. 요것은 왜 그러냐면 요즘에 그 도심권 내에서도 재해가 막 발생하죠. 그러니까 방향을 6인 지역의 방향을 잡을 단계부터 토지 적성이나 재해 취약성 분석을 해서 그런 것들을 좀 감소시켜보자 이런 의미가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기본 계획의 기초조사에 두 가지가 추가돼요. 뭐가 추가된다? 토지 적성 평가랄지 재해 취약성 분석 요 두 가지가 추가되고 있다. 계속 봅니다. 도시군 기본계획 입안 1호부터 5년 이내 토지 적성 평가를 실시하는 등 일정 소요가 있다면 토지 적성 평가나 재해 취약성 분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 원래는 기초조사할 때 토지 적성 평가나 재해 취약성 분석을 해야죠. 그러나 5년 이내 이런 것들을 했다면 그 자료를 갖다 쓸 수 있기 때문에 따로이 하지 않아도 좋다는 겁니다. 근데 기초조사 했으니까 공청회 가야죠. 자, 괄호 2번 오른쪽 페이지입니다. 공청회 개최. 누가 개최한다? 6인이 하겠죠. 6인은 기본계획을 수립 변경할 때 미리 공청회를 열어서 그 다음 밑줄 주민과 전문가 의견이 되겠죠.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듣는다. 이것을 공청회라고 얘기합니다. 자, 순서대로 가고 있죠. 기초조사했고 공청회했습니다. 주민과 전문가 의견 듣는다. 이제 수립을 하기 위해 의견을 청취하는데 의견 청취는 수립자와 조합을 맺자. 수립을 아까 누가 한다고 그랬습니까? 6인만 한다고 그랬죠? 6인만. 6인이 하니까 이 6인은 다 지자체입니다. 지자체니까 의회가 있겠죠? 6인 의회 의견을 듣고 6인이 수립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코너 3번에 의견 청취를 봅니다. 6인은 기본계획 수립 변경할 때 6인 의회 의견을 듣는다고 돼 있죠? 6인 의회에다가 밑줄 딱 쳐놓으세요. 6인 의회의 의견을 듣게 된다. 자, 이제 중요한 부분이 들어갑니다. 이제 수립을 6인이 했다고요. 6인만 했죠. 6인만 하니까 여기는 국토부 장관이나 도지사는 수립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자, 6인 수립했단 말이에요. 그럼 협의와 심의를 거쳐 승인 들어가는데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자, 6인 중에서 시장군수가 수립했을 때만 도의사의 승인을 받게 됩니다. 그죠? 따라서 4인이 수립했다면 승인받지 않는다는 게 중요하죠. 그죠? 그럼 4인은 어떻게 할까요? 특, 광, 특시, 특도는 수립했으니까 협의나 심의는 거칠 겁니다. 이때 협의, 심의 거치는데 이게 지자체니까 중앙자는 빠진단 말이죠. 관계 행정회장과 협의하고 지방 도시는 심의를 거쳐서 수립한 다음에 확정져 버립니다. 협의, 심의 거쳐 확정 지치 승인받지 않는다. 그러나 시장군수가 수립했다면 도의사의 승인을 받게 돼요. 시장군수의 상급자는 도의사죠. 그리고 도지사가 승인하기 때문에 협의와 심의에도 중앙자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지자체니까. 그래서 관계 행정회장과 협의하고 지방 도시심의를 거쳐서 도지사가 승인하게 됩니다. 그럼 잘 보세요. 이렇게 승인했으니까 하급자에게 송부 내려줍니다. 내려주면 이제 일반에게 공고 알리고 열람 보여주는데 자 보세요. 4인의 경우는 협의 심의 거쳤죠. 거치고 승인 안 받았죠? 따라서 더 내려줄 애들이 없으니까 4인은 4인이 직접 일반을 상대로 합니다. 그러나
시장군수가 수립했다면 도의사의 승인을 받게 돼요. 그럼 도의사가 직접 일반을 상대하지 않는다고요? 도의사가 누굴 준다? 다시 하급자 시장군수를 주면 그자가 일반을 상대로 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을 책으로 확인하시자고요. 자, 33페이지죠? 괄호 4번에 기본계획의 확정과 승인 나옵니다. 자, 1번 볼까요? 사인이에요, 6이네요. 특, 광, 특시, 특도가 나서 사인이죠? 사인이 기본계획 수립 변경할 때는 중앙자 빠질 겁니다. 관계 행정례정과 협의하고 지방도시의 심의를 거칩니다. 거기다가 확정이라고 써주시고 승인은 X. 그러니까 사인의 경우는 협의와 심의는 거쳐서 확정짓에 승인받지는 않는다. 자, 2번으로 갑니다. 시장 군수가 수립했다면 누구의 승인받는다? 도의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장 군수가 수립했다면 도의사의 승인을 받게 돼요. 한 장 넘겨보면 동그라미 3번으로 갑니다. 2번은 제끼시고요. 동그라미 3번 협의와 심의가 나옵니다. 즉 도지사는 기본계획 승인할 때는 중앙자 빠지겠죠? 도의사가 승인하니까 관계 행정례정과 협의하고 지방도시의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자, 이제 5번으로 내려오세요. 송부를 하고 공고 열람을 하는데 자, 1번을 봅니다. 사인이에요, 6이네요? 확인하자. 사인이죠? 사인은 기본계획 수립했다면 관계 행정례정에게 관계서를 보내줍니다. 이때 사인은 일반에게 공고하고 열람시킨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인은 본인 스스로가 일반에게 공고 열람을 시킨다. 그러나 2번 갑니다. 도지사가 기본계획 승인했다면 시장군수에게 송부해 주겠죠. 그 서류를 받은 시장군수가 일반을 상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절차가 아까 광역을 한번 했기 때문에 좀 수월하게 진행이 된 것 같고요. 35페이지. 도시군 기본계획 정비라 되어 있고요. 1번에 타당성 검토가 나오네요. 즉 기본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위는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재검토하여 정비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의 칸을 보면 광역은 타당성 없다고 되어 있죠. 기본계획이 타당성이 있다. 확인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기본계획까지 맞춰진 거죠. 이제 한 장 넘기면 36페이지에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이 나옵니다. 자, 세 번째 계획이 나오잖아, 그죠? 자, 다시 정리하자. 맨 위에 무슨 계획이 있었다? 최상위 국토 종합계획이 있었는데 이건 시험 과목이 아니었다. 그 밑에 2개 이상의 방향을 잡는 광역도시계획이 있었죠. 공부를 마쳤고요. 그 밑에 단일적의 방향을 잡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했던 겁니다. 이제 방향을 잡았으니까 집행하는 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을 보자 이거예요. 자, 정리를 좀 해보면 자, 필요한 걸 정리해 봅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요 계획까지 맞춰지면 조금 수월할 겁니다. 하나도 아니고 3가지 계획을 막 하다 보니까 혼돈이 되고요. 막 그렇잖아요. 그런데 요것만 넘기면 좀 더 수월해진 게 나와요. 자, 도시군 관리계획은 이건 집행하고 실행하는 계획. 집행하고 실행을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만들까요? 포괄적 계략적일까요? 이것은 당연히 구체적 수립이 되겠죠. 구체적으로 수립을 해야만 실행할 수 있고 집행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집행과 실행을 하기 때문에 국민에게 구속력이 있을 거라고요. 그죠? 그리고 구속적 계획이다. 국민을 구속한다고요. 구속하기 때문에 처분성이 있다. 처분성이 있으니까 행정처분이라 볼 수 있다. 그 처분에 대해서 못마땅하다면 쟁송 제기할 수 있겠죠. 소송따를 제기할 수 있다.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자, 이 계획은 집행하고 실행합니다. 아까 여러분들 광역하고요. 기본계획은요. 공청회 있었나요? 있었죠. 광역도시계획도 공청회 있었고 도시군 기본도 공청회가 있었는데 왜 공청회가 있다? 대부분 장기적인 방향을 잡습니다. 장기적인 방향을 잡을 때는 좀 더 심사숙고해서 만들어야죠. 장기니까. 심사숙고해서 만드니까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광역이나 기본계획은 공청회를 개최했던 거죠. 근데 도시군 관리계획은 여러분들 공청회가 없습니다. 아까 건 2가지는 공청회에 있었는데
이건 공청이 없다. 이유가 이거겠죠? 자, 도시군 관리계획입니다. 지금 관리계획하고 있어요. 집행하는 계획, 관리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계획은 장기일까요? 단기일까요? 중기일까요? 아까 광역이나 기본계획은 방향제시니까 장기였다고요. 근데 이건 집행하는 거니까 장기다, 단기다, 중기다. 그것은 그때그때 다르다고 그랬죠. 집행의 내용이 길면 장기, 짧으면 단기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요 계획이 단기 계획으로 친다면 굉장히 1년에 수십 번 만들어졌다, 없어졌다 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공청회 한다는 건 낭비가 심하죠. 그죠? 그래서 공청회를 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자, 이제 이 계획을 가지고 뭔가를 집행하겠다 그랬어요. 뭐 도로 깔겠다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사업하겠다 결정했단 말이에요. 근데 도로 깔겠습니다 결정을 했는데 여러 가지 상황상 예산 확보가 안 되거나 여러 가지 상황상 미집행할 때가 있다고요. 도로 깔겠다 결정했는데 집행이 안 될 수도 있다고요. 이러한 미집행되는 시설, 집행이 되지 않는 미집행설을 최소화시켜야 돼요.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정 주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는 계획이에요. 이것도 타당성부터가 있죠. 자, 지금 이 계획을 가지고 말이죠. 뭔가를 집행하겠다 결정했는데 집행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이걸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한번 결정해놓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수정 보완을 해야만 이 미집행 대행실이 최소화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까지가 관리계획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이죠. 광역하고요. 도시군 기본은요. 두 가지 공통점이 많아요. 방향을 제시하기 때문에 대개 두 개를 묶어서 비교하는 문제를 하나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군 관리계획은 집행하고 실행을 하기 때문에 뭔가 가식으로 보여진단 말이죠. 국민에게 영향을 준다고요. 그러니까 이 계획은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래서 공법은 도시군 관리계획 가지고 시작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에서 끝난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그럼 이 계획은 출제 포인트가 딱 정해져 있다. 한 2개 정도가 출제된다고 봐야 돼요. 이 계획에서만 2개 정도가 출제되는데 출제 포인트가 딱 정해져 있다. 첫 번째, 이 계획의 내용입니다. 내용 5개. 자, 내용이라는 건 무슨 얘기다? 요 계획을 가지고 집행하는 내용이 뭐냐 이게요. 이 계획 가지고 어떠한 내용을 집행하느냐. 그 내용을 정리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입안 결정 절차. 입안 결정 절차. 이게 두 번째 출제 포인트입니다. 자, 아까 말이죠. 이게 비교가 돼야 됩니다. 광역이나 기본계획은 수립하고 승인한다고 했었죠. 그죠? 초안을 잡는 수립, 확정하는 승인, 수립, 승인에 있어 끝났습니다. 그런데 도시군 관리계획도 뜻은 같아요. 초안을 잡고 확정 짓는 건 똑같은데 표현을 달리 씁니다. 입안하고 결정한다고 하죠. 그것은 뭐 앞에 거는 방향제시고 지금 건 집행하는 거니까 표현을 달리 쓰고 있단 말이에요. 입안 결정이라고 하는데 그 절차가 중요하다. 세 번째, 결정적 효과. 결정의 효과라고 쓸게요. 즉, 도시군 관리계획은 집행을 하고 실행을 하며 일반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계획이 결정되었을 때 어떠한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까 이거예요. 어떠한 효과가 있을까? 이 세 가지 중 한 개는 기본이고요. 2개까지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특히 이 절차 중에는 개정된 내용도 있다는 걸 유념하시고요. 자, 그럼 이제 교재를 먼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36페이지 제3절에 도시군 관리계획 나와 있죠? 자, 첫 번째 개념부터 보겠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이란 6인 확인하세요. 6인 지역의 개발, 정비, 보존을 위해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등에 관한 다음 계획을 말한다. 그러니까 토지 이용부터 시작해서요. 교통, 환경 등 안보, 문화까지 대단히 많은 일을 집행하고 있다는 얘기죠. 고로 집행 계획이라는 얘기인데 자, 박스에 6개 들어가 있나요? 이 6개는 사실 6번을 2번으로 옮겨 넣어야 돼요. 6번을 2번으로 옮겨 넣으면 5개가 되는 거죠. 요 5개가 바로 뭐다? 이거예요. 저 내용 5개. 6번을 2번으로 집어넣으면 5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출제 포인트입니다.
근데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박스, 네모칸 이렇게 있잖아요. 네모칸에 1번부터 6번까지 들어가 있는데 중요한 거에다 형광펜으로 이렇게 테두리를 딱 색을 칠하세요. 이건 중요도가 있다는 거예요. 거의 매년 출제가 되죠. 즉, 이 6개를 제가 5개라고 할게요. 이 5개는 내용인데 내용의 뜻이 뭐냐면 도시군 관리계획 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하지 않습니까? 집행도 하고 실행도 하잖아요. 어떤 일을 하냐 이거예요. 요 5개 일을 집행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근데 공부라는 게 순서가 이렇잖아요. 첫 번째 이해부터 내용을 이해하고 내용을 이해를 하고요. 자꾸 이행이라고 쓰냐? 이해를 하고 그리고 나서 암기를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이게 원칙이잖아요. 이해를 하고 암기라는 것이 원칙이다. 근데 요 내용 1부터 지금 쭉 들어가 있는 거 있죠? 요것은 거꾸로 해야 돼요. 이렇게 하지 말고 먼저 암기부터 해두고 그리고 이해를 나중에 한다. 대체 무슨 말일까요? 요걸 하나하나 이해를 하고 암기하는 게 원칙인데 이건 역순서를 취해야 돼요. 먼저 뭔지는 몰라 이게. 1번, 2번, 3번 쭉 나오는 거 뭔지는 몰라. 근데 일단 암기부터 해야 돼. 왜요? 요 각각의 내용들이 이제 다음 파트에 자세히 나옵니다. 다음 파트에 나오기 때문에 이런 각각의 단어들은 그때 배우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집행한다는 우리는 이 5개의 내용을 먼저 암기해 놓고 저 5개의 내용이 뭔지는 다음 주부터 자세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다시 한번 요 5개가 뭔지 몰라. 그렇지만 그냥 외워.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 5개. 문제 이렇게 나와요. 다음은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이 아닌 것을 골라라. 이렇게 출제가 돼요. 5개가 아닌 게 정답 되겠죠. 자, 첫 번째 1번부터입니다. 용도 지역 지구를 지정 변경한다고 돼 있죠. 아직 여러분들이 용도 지역이 뭔지, 용도 지구가 뭔지를 자세히 모르잖아요. 뒤에 배웁니다. 다음 주에 배우니까. 어쨌건 도시군 관리계획 가지고 용도 지역도 만들고 용도 지구로 만든다더라. 이렇게 봐가지고요. 두 번째, 개발 제한 구역, 도시 자연 공원 구역, 시가와 조정 구역, 수산전 보호구역을 지정 변경한다고 얘기고요. 그 2번에다가 밑에 6번 나오지 않습니까? 6번을 2번에 집어넣으세요. 그럼 뭐가 된다?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지정이라고 돼 있죠. 그렇게 되면 2번과 6번을 합치면 끝에 구역자로 끝나는 게 5개가 보이잖아요. 개발 제한 구역 하나, 도시 자연 공원 구역, 시가와 조정 구역, 수산전 보호구역, 그리고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이렇게 5개 잡히죠.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구역하고요. 동그라미 6번의 구역 합들여서 뭐라고 한다? 용도 구역이라고 한다. 용도 구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4개 나오죠. 개발 제한 구역, 도시 자연 공원 구역, 시가와 조정 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이 나오고요. 6번에 또 하나가 나오죠.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이렇게. 물론 11월 달에 제가 말이죠. 입문 강의를 할 때 프린트를 가지고 용도를 잠깐 설명을 했습니다만 그걸 안 들은 분은 그냥 이렇게 요 5개를 끝에가 구역자로 끝나니까 용도 구역이라고 부른다더라. 이 5개 구역을 뭐로 만든다? 도시군 관리계획 가지고 만든다 이 뜻이에요. 자세한 이 구역의 내용은 다음에 다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동네 개발 제한 구역 그린벨트 아닙니까? 개발 제한 구역이 어떻게 지정되냐? 그럼 어떻게 지정돼요? 이것은 도시군 관리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한다고 돼 있죠. 기반시설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도시를 꾸며주는 기본이 된다. 뭐 도로나 공원이나 학교 같은 것들이죠. 만약에 우리 동네에 도로를 깐다. 그냥 까는 게 아니에요. 행정계획엔 도시군 관리계획 가지고 결정이 된다. 이 뜻이에요. 자, 네 번째.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이라고 되어 있죠. 도시개발사업은 신도시를 개발하는 사업이고요. 정비사업은 재개발, 재건축이죠. 이런 사업을 도시군 관리계획 가지고 결정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동네 재건축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군 관리계획 가지고 결정을 하게 된다. 다섯 번째.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과 지구 단위 계획 그랬는데 이건 아마 다다음 주쯤 배울 것 같아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과 지구 단위 계획이 나오죠. 지구에다 밑줄 쳐보자. 지구는 크다 작다.
이걸 또 처음 공부하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니까 크다 이렇게 답변하면 안 돼요. 지구는 작다. 이 지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아니고요. 뭐 판교지구, 목동지구 또는 뭐 상암지구, 동탄지구 이렇게 할 때 지구예요. 그럼 여러분들 목동지구라면 서울의 전부예요, 일부예요? 일부라고요. 그죠? 따라서 지구 단위계 구역 그러면 동네 개념 이렇게. 동네인데 살기 좋은 동네 이렇게.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냥. 다다음 주에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구 단위계 구역은 서울 전부에 지정되는 것이 아니라 서울 전부가 아닌 그 일부 지역에 특화된 동네를 만들자. 그러기 위해서 지구 단위 구역을 지정하는데 그것도 뭐로 지정된다? 도시군 관리계 가지고 지정된다. 참 어렵죠, 좀? 자, 그래서 요 내용 5개를 지금 정리를 해봤는데 내용 5개의 뜻을 잘 몰라도 제가 순서를 바꾸자고요. 일단 암기부터 해주자고 그랬잖아, 그죠? 자, 이거 지금 내용 한 거죠?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 첫 번째 뭐가 있다?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를 지정 변경한다. 두 번째, 5개의 구역이 바로 용도 구역이라고 그랬죠? 용도 구역은 개발 제한 구역, 도시 자연, 시가와 조정 구역, 수안자원 보호구역, 입지구역, 제조구역 앞자 따서 개도, 시, 수, 입 이렇게 용도 구역을 지정한다. 세 번째, 기반시설을 정비한다는 거죠. 도로나 공원을 설치한다. 네 번째, 사업이 2가지가 있네요. 도시개발사업과 신도시개발사업이죠.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끝으로 살기 좋은 동네 만들자, 지구단위 계획구역 이렇게 5가지를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으로 보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대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요 용도지역이 뭔지, 지구단위 계획이 뭔지, 기반시설이 뭔지 이런 것들은 다음 주부터 자세히 풀어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뒤로 미루고 일단 이렇게 5가지를 그 내용으로 한다더라 이렇게 알아두는 거예요. 자, 이제 괄호 2번으로 갑니다. 법적 성격. 자, 지금 무슨 계획을 하고 있나요? 도시군 관리 계획하고 있죠? 이것은 1번 제목 봅니다. 구속적 계획이에요. 국민을 구속하죠? 그렇기 때문에 2번 쟁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다고요. 그래서 맨 끝줄에 쟁송 제기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자, 이제 오른쪽 페이지 3번으로 갑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부합이 무슨 뜻이라고요? 적합. 하위계획인 관리계획은 상위계획인 광역과 기본계획에 적합해야 되겠다. 뭐 당연한 얘기죠. 그 정도만 보시고요. 02번으로 쭉 내려가 봅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 절차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절차는 다음 주에 배울 거고요. 오늘은 입안자가 누군지 보자. 자, 1번 입안권자라고 되어 있죠? 아까 수립자나 지금 입안자나 뜻은 유사한 거예요. 다만 관리계획에서는 입안이라는 표현을 쓸 뿐입니다. 입안자, 초안을 과연 누가 만들까? 원칙은 누구? 6인이잖아요. 우리 동네 관리계획은 우리 동네 6인이 만든다. 그래서 원칙은 6인 확인하시고 2번에 예외가 나오잖아요. 예외는 기획번에 국토부 장관도 입안자가 될 수 있고요. 한 장 넘겨보면 니은번에 도지사도 입안자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입안자는 거죠. 여러분 머리가 굉장히 복잡하고 힘든다는 거 압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가 끝나고 나면 강의한 내용을 천천히 좀 읽어보시고 다시 한번 이해가 안 되면 동영상을 또 한번 보시기 바라요. 그럼 조금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입안을 한다고 하죠. 입안자. 도시군 관리계획은 초안을 만드는 걸 입안한다고 합니다. 입안은 원칙은 누구였다고요? 6인. 6인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6인 누군데요? 특, 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 예외는 누구다? 예외는 국토부 장관도 입안자가 될 수 있고요. 도지사도 예외적으로 입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원칙과 예외는 뭐냐면 대부분은 원칙인 6인이 입안합니다. 초안을 6인이 만들어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특정한 경우일 때 국토부나 도지사도 입안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토부가 입안할 수 있는 건 3가지가 나오고요. 도의사가 예외적 입안은 2개가 나오는데 요 예외적 사유 좀 잠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38페이지죠. 맨 위에 박스에 가나다 3개 보이네요. 요 3가지는 국토부 장관이 예외적으로 입안할 수 있는 경우예요. 가번에 국가계획과 관련된다. 국가이란 몇 줄?
공식도 나오죠. 공법상 국가가 나오면 국토부 장관입니다. 그래서 국가계획과 관련이 있다면 국토부가 위반할 수 있다. 나번 2개 이상 시도에 걸쳐서 용도지역을 정한다는 거예요. 2개 이상 시도에 걸쳐서 용도지역을 정한다면 국토부 장관이 위반할 수 있다. 2개 이상 시도라는 밑줄 딱 치고요. 자, 이제 다번 6인 확인하셨는가요? 확인하셨네. 6인은 일정한 기한까지 국토부 장관의 도시군 권력계획 조정 요구에 따라 도시군 권력을 정비하지 않았다. 정비하지 않았다 밑줄 딱 쳐놓으세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인은 일정한 기한까지 국토부 장관의 도시군 권력계획 조정 요구에 따라 도시군 권력을 정비하지 않았다 그랬네요. 그럴 때 국토부가 위반한다는 건데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이 법서, 이 법조문을 제가 이제 해석을 또 해드리는데요. 이런 얘기입니다. 자, 도시군 기본계획이 있었죠. 요거 밑에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다고요. 물론 이제 이 위에 광역도 있고 있겠죠. 자,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은 어떤 게 상위 계획입니까? 요게 상위고 요게 하위라고요. 그럼 하위 계획은 상위 계획에 적합해야 됩니다. 근데 요걸 갖다 원칙이 아까 누가 위반했다 그랬죠? 원칙은 6인이 위반한다고 그랬죠? 6인이 만들어 왔단 말이에요. 6인이 이 계획을 만들어 왔어요. 국토부 장관이 만들어 온 계획을 보니까 이것이 이것에 적합해야 되는데 적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위 계획은 상위 계획에 적합해야 된다. 적합하지 않았을 때 그 하위 계획은 무효가 돼요, 안 돼요? 아까 얘기했죠? 무효가 되지 않아요. 무효가 되지 않으니까 무슨 사유였다고요? 취소, 변경의 사유라고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6인이 이 계획을 만들어 왔다. 그럼 이 계획은 이 계획에 적합해야 되는데 국토부가 딱 보니까 적합하지를 않아요. 그때 이 계획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취소나 변경의 사유라고요. 이때 국토부는 일정 기간을 정해가지고 6인에게 야, 너 요 계획을 여기에 맞춰서 정비해와라 그랬단 말이에요. 정비 좀 해와. 그랬더니 6인이 정비를 안 해왔다는 거예요. 그때는 국토부가 직접 위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국토부가 예외적으로 위반한 게 3개 나오죠? 하나는 국가, 2개 이상 시도, 그리고 정비하지 않았다, 정비 X. 이렇게 단축시켜서 공부하는 거예요. 국가, 국가계획과 관련이 있다, 2개 이상 시도, 이거에 걸쳐 있다, 또 정비하지 않았다. 6인이 정비해오지 않았다면 직접 국토부는 위반할 수 있다. 이제 도지사가 위반할 수 있는 게 딱 2가지죠. 자, 니은번의 도지사인데 박스에 가, 나 2개가 들어가 있죠. 2개 이상 시군에 걸쳐서 용도지역을 정한다고 돼 있어요. 2개 이상 시군에다 밑줄. 자, 아까 말이죠. 2개 이상 시도에 걸쳤다면 시도의 상급자 국토부가 위반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도지사가 위반하려면 시도가 아니죠. 2개 이상 시군에 걸친다면 시군의 상급자 도지사가 위반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나번 도지사가 직접 수립하는 사업계획이니까 도지사가 직접 위반할 수 있다는 것이네요. 자, 따라서 도지사가 예외적 위반할 수 있는 2가지 뭐다? 2개 이상 시군. 시도에 걸쳤다면 국토부지만 시군에 걸쳤으니까 도지사. 그리고 도지사가 직접 수립하는 사업계획. 도지사가 직접 수립하는 사업계획. 본인이 직접 수립했으니까 본인이 직접 위반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하자면 위반자는 원칙은 6인, 예외는 국토부, 도지사. 이렇게 기억을 했습니다. 위반자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그 밑에 2번 제목이 나오죠. 위반의 제한이라는 제목이 나와요. 그 다음 별표 하나 딱 쳐주세요.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자, 주민입니다. 주민은 행정청이에요? 행정청이 아니에요? 행정청이 아니죠? 그렇다면 아까 제가 행정계획은 누구만 수립할 수 있다? 행정청만 수립할 수 있다. 그리고 주민은 행정청이 아니기 때문에 이 계획을 위반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뭐 할 수 있다고요?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프로포즈할 수 있다는 얘기죠.
주민이 직접 위반은 못해요. 그러나 요것 좀 위반해 주세요라고 제안을 할 수 있고 이것은 주민의 내용을 계획에 반영하겠다는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번 제안자. 주민이 제안한다. 2번 제안사항. 다음의 사항을 제안할 수 있다. 그래서 오른쪽 박스에 가나다 3개 봅니다. 가번. 기반시설 설치 정비를 해주세요라고 제안할 수 있다. 기에다 동그라미. 나번. 지구 단위 교육을 제안할 수 있다. 지에다 동그라미. 그러니까 기반시설 그러면 우리 동네 도로 좀 깔아주세요. 제안할 수 있고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 하면 우리 동네 살기 좋게 좀 만들어주세요. 제안할 수 있다. 다번. 개발지능지구의 개 동그라미. 이것 나중에 용도지구에서 배웁니다. 그러니까 3가지를 제안할 수 있는데 앞자 딴 거 동그라미 친 거 기, 지, 개 이렇게 되죠. 주민은 기지개를 제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동그라미 3번으로 쭉 내려갑니다. 그 위에 까만 도표는 나중에 할 거예요. 그건 심화 과정에서 하도록 하고요. 3번.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을 제안하려는 자는 다음 구분에 따라 토지 소유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민이 제안할 때 그 지역 주민의 동의를 받고 제안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가번에 기반시설 설치를 제안할 때는 5분의 4 이상 동의를 얻어요. 그 면적의 5분의 4 이상. 나번. 지구 단위 교육과 개발지능지구를 제안할 때는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 단위 교육은 5분의 4, 나머지 2개는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제안할 수 있다. 4번으로 갑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이라고 되어 있죠. 원칙은 도시계획위원회 그러면 심의기구였었죠. 이건 심의는 아니고 자문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국토부 시도시장군수는 제안을 도시군 관리계획에 입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때 필요하다면 중앙이나 지방에 있는 지방도시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주민이 제안을 해왔습니다. 그럼 입안자가 그 제안을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를 판단할 때 필요하다면 도시계획의 자문을 거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자문은 의무예요, 의무예요. 필요할 때 거칠 수 있다. 의무적 자문이 되겠네요. 5번째.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을 제안받은 국토부 시도시장군수는 제안일로부터 45일 동그라미 딱 치고 45일 이내 위반의 반영 여부를 제안자에게 알려주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1회 30일 연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반을 제안해 왔습니다. 그 제안을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의 결과 통보는 45일 이내 결과를 통보해 준다. 자, 이제 그 정도만 보고 정리를 하는데, 자, 이 주민이 위반을 제안할 수 있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자, 이렇습니다. 위반 제안이거든요. 첫 번째, 주민은 무슨 계획을 제안할 수 있다고요?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을 할 수 있는 거라면 위반을 제안할 수 있다. 위반은 못해요. 도시군 관리계획도 행정계획이니까 행정청만 위반할 수 있다고요. 따라서 위반을 할 수는 없고요. 위반을 제안하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 주민은 위반을 제안할 수 있는데 무슨 계획이라고요? 관리계획이라고요.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광역도시계획은 제안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주민이 제안을 한다는 것은 자기 생활에 꼭 필요한 걸 제안하겠죠. 그렇다면 광역이나 기본계획은 집행하는 게 아니니까 방향 잡는 거니까 직접 영향이 없죠. 따라서 집행하는 관리계획을 제안할 수 있다. 두 번째, 제안의 대상. 제안의 대상은 모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 말이죠. 관리계획 내용 5개 있었잖아, 그죠? 관리계획 내용이 5개 있었죠? 첫 번째, 용도지역, 용도지구. 두 번째, 용도구역. 세 번째, 기반시설. 네 번째, 사업 2가지예요.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5번째, 지구단위 계획. 요 5개를 모두 위반해 주세요라고 제안할 수 없다. 일부만 제안하니 그 3가지가 뭐다? 3번에는 기반시설 제안할 수 있죠. 그 다음에 1번에 용도지구 있었잖아. 그죠? 나중에 배워요. 용도지구 내에 개발지능지구라는 게 있어요. 이거부터 할까요? 지구 단위 계획도 정할 수 있었죠. 지구 단위 계획도 제안할 수 있고요. 세 번째가 개발지능지구 했는데 이것은 나중에 용도지구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지능지구
기지개를 제한할 수 있다. 이때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제한 시 동의. 동의는요. 우선 기반인설이나 요거 기반인설은 5분의 4 이상 동의. 요 두 가지 지구 단위 교육과 개발진흥지구는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다. 그 동의를 얻어야만 제한할 수 있다는 뜻이죠. 네 번째. 반영 여부. 통보. 무조건 받아들이는 건 아닙니다. 그죠? 45일 내 결과를 통보해 준다. 다섯 번째. 그 제안을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를 판단할 때 도시계획 자문을 거칠 수 있다.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칠 수도 있으니까 임의적 자문. 필요할 때 자문을 거칠 수 있다. 임의적 자문. 이와 같이 5개 정도의 정확한 지문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입안 제안은 대단히 출제가 잘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필기들 하시고요. 자, 이제 오른쪽 페이지로 잠깐 옵니다. 오른쪽 페이지에 4번 제목을 보시면 수립 기준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도 공식 하나요. 그죠? 기준은 누가 정한다?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 기준은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 여기까지가 진도를 맞춰주는데요. 이제 5번에 보면은 입안 절차라고 나와 있죠? 이건 다음 주에 연결할 거고요. 이제 오늘 배운 것을 간단히 비교 정리를 하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아주 힘든 과정을 공부하신 것 같아요. 생전 처음 계획도 배웠고 막 그랬습니다. 머리가 정신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갈수록 적응이 되고 조금씩 수월해질 겁니다. 자, 오늘 배운 것 중에서는 행정의 조직체계를 배웠다. 이걸 배웠다고요. 상급자는 중앙행정기관, 중급자와 하급자는 지자체인데 이것은 광역자치단체, 이것은 기초자치단체였었습니다. 그죠? 중앙행정기관의 장관은 장관급이 있었고요. 광역자치단체는 3가지가 5개 있었죠. 이걸 시도라고 표현했었는데 이것은 요 시는 3가지가 있죠.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가 있었고 그리고 요 도에는 특별자치를 포함하고 있죠. 특도와 일반도가 있었다. 그리고 기초에는 시군구가 있었다. 이 시와 이 시는 전혀 다르다. 이 시는 도 앞에 있으니까 도와 레벨이 같은 특광 특시를 뜻하고 요 시는 뒤에 군수구청장이 나오니까 일반 시를 뜻한다. 요 시는 다시 대도시와 대도시가 아닌 시로 나누었다. 대도시는 인구 50만 이상을 뜻한다. 또 이때 구청장은 시장군수와 레벨이 같기 때문에 특별시 광역시는 자치구를 뜻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이런 조직체계 중에 6인이 가장 중요했다고요. 6인. 행정의 조직체계 중에 6인. 이 6인은 행정의 기본 단위로서 6인 지역을 상대로 계획도 만들고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를 해봤지만 6인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죠. 자, 6인 확인하자. 특, 광, 특시, 특도, 그리고 시장, 군수. 이것이 바로 6인입니다. 이런 다음에 계획을 공부한 거예요. 계획은 맨 위에 국토종합계획이 있었죠. 요 계획은 시험에 출제가 안 된다고 해서 가볍게 했던 거고요. 요거 밑에 이제 광역도시계획이 있었다. 그리고 요거 2개 이상의 방향이었죠. 그리고 단일적의 방향, 도시군 기본계획이 있었다. 그리고 집행하는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었다. 이렇게 정리되었었죠. 그래서 우리가 잠시 비교만 해드릴게요. 이 3가지 계획을 잠시 비교해 주는데 머리가 좀 아플 거예요. 자, 수립자 정리하자. 자, 이제 골치가 아플 겁니다. 광역도시계획 수립자라는 공동 수립이었죠. 그래서 시장 군수가 공동 수립할 수도 있었고 또 시도의사가 공동 수립할 수도 있었고 국토부 수립할 수 있었다. 또 광역은 타당성 검토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랬죠? 타당성 검토가 없다.
공청에 있다 없다? 있었다고요. 공청에 있다. 구속성이 있다 없다? 방향제시니까 구속성이 없다. 비구속적 계획이었었죠. 반면에 도시군 기본계획은 누가 수립했다? 6인만. 6인을 정리해보면 특, 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만. 그리고 국토부 장관은 6인에 들어가지 않아요. 국토부 장관은 절대 수립할 수가 없고요. 또 도의사도 수립할 수 없다. 6인만이었어요. 국토부도 수립할 수 없고 도의사도 수립할 수 없다. 그리고 도시군 기본계획은 타당성검토가 있었나요? 있었죠. 5년마다 있었다고요? 5년마다 타당성이 있었다. 공청회를 개최하는 거죠. 장기 계획으로서 공청회 개최한다. 구속성이 없었습니다. 비구속적이니까 쟁송 제기할 수 없을 겁니다. 이제 방금 배운 도시군 관리계획. 이것은 입안, 이건 수립이라고 입안이라고 그러죠. 입안자가 둘로 나눠지죠. 원칙과 예외. 원칙은 6인이 입안한다. 6인이 입안한다. 예외는 국토부 장관도 입안할 수 있었고 도의사도 입안할 수 있었다. 국토부는 3가지가 있었죠. 국가, 2개 상시도 정비 X일 때 국토부가 입안할 수 있었던 거고요. 타당성 검토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미집행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5년마다 타당성이 있었다. 공청에 있다 없다? 없다. 이건 없죠. 2가지는 장기 방향이니까 심사숙고하기 위해서 공청회를 하는데 이것은 단기일 수 있기 때문에 공청회 안 한다. 구속성이 있다 없다? 있다. 이건 집행 실행하니까 구속성이 있고요. 쟁송 제기할 수 있는 처분성이 있었다고 했었죠. 여기까지 학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이 상당히 양이 많고요. 여러분들이 처음 접하는 거다 보니까 오늘 배운 걸 위주로 쭉 한번 읽어보시고 이해가 잘 안 되면 다시 한번 동영상을 보시고요.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다음 주 강의는 관리계획의 절차를 자세히 할 거예요. 입안 결정 절차 이런 것들을 쭉 정리하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 또 열심히 하시고 날씨가 추워지죠? 감기 조심하시고 그때 건강한 모습으로 또 뵙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